너무 우수한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업만 빠질게요. 이 책을 읽었던 아이들은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국어를 어려워할까? 이해를 못하세요. 휴대폰이나 SNS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어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일단 좀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국어만 어렵겠습니까? 사회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심지어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쌤 홍쌤의 영쌤? 홍쌤입니다. 영쌤 학원의 목표는 뭐예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도교사들의 목표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게 저희의 야심찬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한국에서만 일하는 사람도 한국적이지 않은 사고를 해야 좀 승진하기 좋고 주목받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되고 또 전혀 다른 어떤 독창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영쌤이 저한테도 책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미국 작가, 유럽 작가 이런 책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홍쌤 사고가 열려있고 트이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 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국내 작가입니다, 홍쌤. 국내 작가분의 어떤 책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30년 살았으면 30년을 같은 문화권에서 속하게 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다 해외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습적인 사고를 어떻게든 탈피시켜주는 게 또 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교육 방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국내 작가 선생님들의 책만 읽게 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익숙한 문화권인데 거기에 더 익숙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탈피를 해보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맞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창의적인 게 엄청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생활, 문화 이거에서 조금만 색다른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게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크죠. 큰 차이죠. 그러면은 이런 책들 선정해서 수업을 하면은 반응은 또 어때요? 모든 책을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요. 일부, 특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들은 너무 우수한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해를 하시고 이런 책들은 좀 시간 때우기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날 수업만 빠질게요 라는 이 충격적인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좋은 책을 누구보다 잘 알아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날만 빠질게요 라고 하시기 전에 한번 좀 왜 이 책을 추천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고 먼저 읽어보신다면 제 생각엔 그 문자를 보내시려다가 안 보내시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책의 위대함, 엄청 뛰어남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이 편견이라는 게 항상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가 읽고 있으면 뺏어가는 책이었는데 실제로 뺏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읽고 나면은 이렇게 애들이 책에 열광할 수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깊이가 있어서 건질 게 되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무슨 책인지 맞춰보세요. 빌 게이츠의 인생책이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YA 분야의 최고의 책 100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책입니다. 좋은 책일 것 같죠? 맞추셨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 수업할 때 저 진짜 슬펐어요. 왜요? 저희 학원 수업이 결석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책은 좀 안 읽어도 되겠다, 건너뛰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제자들 중에 몇몇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갑갑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와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요, 그날 정말 이제껏 역대급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책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독재사회인데요. 독재를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득권층이 사람들을 어떤 흥미로운 오락거리에 집중을 하게 해서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킨다라는 아주 어려운 사회적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논술 시간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게 이해가 가겠어요? 솔직히 모르죠.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워낙 뛰어난 글솜씨로 긴장감과 박진감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끔 독재사회의 정치적인 기제들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게 정말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공감을 시켜준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독재사회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볼까? 이럴 때 아무런 흥미 없이 그냥 이러고 앉아있었을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눈을 반짝반짝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학생의 대답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본인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 생각이 났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써온 거예요. 어른들도 왜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고 오 이러면서 보잖아요. 저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인물들이 생겨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을 네. 이해를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을 하고 시작하니까 왜 부당한지가 너무 잘 느껴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굳이 외워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깊게 공감하면서 공부한 지식은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훗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이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논술, 면접 이런 거에서 네. 독재나 권력 이런 네. 거 잘 나오죠. 그러니까 기득권 측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 대중을 어떻게 조종하는가 이런 문제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책을 읽었던 아이들은 스스로 그걸 공감하면서 그 간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면접 시험이라든지 서술형 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편견 때문에 우리 자녀분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어른들이 차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영화가 워낙 좀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고 영화에서는 전투라던가 로맨스라던가 좀 더 이렇게 부각이 영화답게 됐어요. 소설로 읽다 보면은 그것 이상의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무엇인가 네. 이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도 소설가로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 왜요? 왜 내 책은 이런 헝거게임만큼 안 팔릴까? 재밌긴 재밌잖아요. 이걸 읽으며 아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망과 복잡한 사회 구조와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억압, 심리적인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작가가 통찰하면서 써내려가고 있구나. 아 이제 왜 빌 게이츠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책으로 꼽았는지를 저도 너무 통감하며 반성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지 오락거리라고 치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책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선생님 저 2권 주세요 막 이러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 2권 3권을 1권만큼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권만 자녀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요게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초딩들은 다 읽는데요. 이거 표지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너무 우수한 책이어서 수업 시간에 진짜 모든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데 표지가 너무 깜찍발랄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흥미 위주의 책이구나. 이 책은 뭐 그렇게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오판하실 수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책은요. 실제 작가가 미국 이민자로서의 삶을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이민자들이 얼마나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하기가 힘든가, 어떤 차별과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가, 비참한 생활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도 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작가가 실제로 아시아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어떤 생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하버드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힘들고 고생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책을 읽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돼요? 고등학교로 가서 문학을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고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니? 한번 너가 이 지문을 읽어볼래? 내 앞에서 소리내서 낭독해볼래?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인공이 굉장한 가난을 경험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에 쩌들어서 살다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쵸.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가난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주인공의 어떤 상황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결국은 문학에 대한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민자로서의 삶의 고통이라든지 가난한 삶의 고통이라든지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이 프론트 데스크 읽으면서 굉장히 펑펑 울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건 굉장한 공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공감의 기억이 많이 쌓인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다양한 어떤 주제를 다룬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 작가와 소통이 가능하고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적 문해력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문학 문제도 잘 풀겠지만 네. 친구들하고 지낼 때도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아. 위로도 잘하고 어떤 네.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신 포인트를 지금 말씀 주신 건데요. 이런 편견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국어 1등급 나오는 아이가 국어 4등급 나오는 아이보다 왠지 좀 이기적일 것 같고 차가울 것 같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왜 어려워하고 지금 왜 힘들어하고 선생님은 좀 힘들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력이 훨씬 뛰어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지? 왜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지? 이게 인성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 문제일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막 그런 말 돌잖아요. 다정함도 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쌓아온 지식도 필요하고 공감 능력도 필요하다. 내가 직접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그럼 안 사람이 되죠.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야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도 그만큼 슬퍼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인성까지도 챙길 수 있는 책이니까요. 꼭 읽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과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은 남자들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꼽은 이 책 대체 무슨 책일까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제 생각에 반지의 제왕 읽겠다고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그 주간에는 그냥 국어학원 가서 보충할게요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이 책은 제가 못하고 있는 책인데요. 영화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요? 그냥 환타지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환타지라고 결코 다 같은 흥미 위주의 소설은 아니거든요. 판타지나 SF나 이런 것들이 유독 국내에서 좀 어떤 문학적인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톨킨 작가는 옥스포드 출신이기도 해서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톨킨 세미나가 자주 열리곤 하거든요. 세미나를 열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연구를 하는 책입니다. 문학 전문가들께. 판타지 문학보다는 이렇게 문학의 깊이가 엄청나서 판타지긴 해도 이걸 진짜 약간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반지의 제왕을 써라 라고 신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부터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세계관이 엄청나고 단순히 종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심리라던가 이런 게 되게 깊이 있잖아요. 네, 인간 본성을 정말 깊이 통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가가 경험한 2차 세계대전, 이제 아무래도 전쟁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 어떤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권력과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깨우쳐줄 수 있는 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반지의 제왕을 꼭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는
만나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험을 하는 영웅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판타지라고 하면 좀 우스꽝스럽고 신비스럽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집단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목표와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와,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세계가 있을까 싶은 그쵸.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국어를 어려워할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면서 종종 드시는 생각이 이제 휴대폰이나 SNS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국어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일단 좀 조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매우 좁아 보인다는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좁은 세계 이상의 것은 상상을 못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국어만 어렵겠습니까? 사회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심지어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중고등학생 때는 굉장한 왕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막 학폭까지 당했던 학창생활을 보냈는데 그때 자신을 위로해줬던 자신이 계속 살아가게 만들고 자신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게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었던 책이라고도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분에게 야야 이런 책 읽을 시간에 국어 문제집 풀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요 홍쌤 우리 학원에 정말 얘는 그냥 눈 감고도 서울대 간다 할 정도로 실력이 상당한 중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반지의 제왕을요 심지어 원서로 다 독파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생각보다 원서 되게 어렵거든요? 내용도 방대하고 용어며 이런 거 장난이 아닌데 대단하네요. 그 친구가 내신 기간에 공부를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5시간 해요. 5시간. 근데도 잘해요? 네,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서 그냥 최상위권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이 아이한테는 껌인 건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저희가 오래 가르치는 학생인데요. 책밖에 안 읽어요. 그러면서도 인기도 짱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뭐 사회 과목에서 어떤 집단끼리의 싸움, 갈등이 그쵸, 일어나는 그쵸. 원인은 어디에서 그쵸. 기인했는가 이런 거 다 알고 그런 걸 뭐 학원에 가가지고 암기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특히 더 무시받는 청소년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른들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책들을 그동안 오락거리에 불과한 책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우리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읽어보시면 그 생각이 쏙 들어가실 거예요. 안녕.